부끄러워하지 마. 넌 그냥 고등학교 중퇴자야. 나한테 독일어 가르쳐 줄 거야. 맞아. 대리기 비웃으면서 서류를 내 방식대로 던졌어. 화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의 AAG로 끌려갔어. 이 계약은 우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읽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요약한 계약서를 급하게 번역하고 훑어봤습니다. 대렉 내 상사가 될 사람과 참석한 다른 임원들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도윤길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전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여 해외 지사에서 10년을 보낸 후 최근에 본사로 다시 전화를 받았고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북적거리는 뉴욕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임신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신 어머니의 엄청난 고군분투를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카페와 슈퍼마켓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쉬지 않고 평화일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저에게 가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엄마가 밤낮으로 일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고 과로로 인해 엄마의 건강이 나빠진 것을 알고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나를 바쁘게 할 만큼 일을 제공했고 식사와 교통비도 제공했다. 갑자기 아이가 합류했기 때문에 완벽한 직업이었다.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 보살펴 주었다.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효율적인 작업 방법과 작업복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까지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어머니에게 집에 가져갈 야채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고 그들의 상세한 지도 덕분에 나는 일을 즐겼습니다. 톰슨 대통령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나의 급속한 발전과 나에게 정규직 제안을 제안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부품에 대한 보너스를 받았을 때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샀지만 4년 후 항상 허약하신 어머니는 나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혼자였고 우울한 기분에 톰슨 사장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독일어로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그는 저에게 회사가 해외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헤매지 못한 채 해외에서 일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 적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처음에는 많은 혼란이 생겼습니다. 시간에 맞춰 모이지 않고 하위 작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들과 자주 충돌했지만 의견을 교환하면서 배경을 공유하면서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머니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가족 잔치에도 초대받았고 이렇게 현지 인플루언서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지사에서 점차 실적을 쌓았습니다. 독일어에 능숙해지고 대외 협상을 하다가 10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놀랐습니다. 본사가 새 건물을 지었는데 꽤 인상적인 구조였습니다. 유리로 덮인 초고층 건물에 경비원이 24시간 배치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해외에서 잘 지내셨네요. 임시 POS를 준비했습니다. 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톰슨 사장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제 직위는 아직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한 톰슨 사장이 저를 영업장으로 재빠르게 안내한 후 그들은 저를 어디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눈에 영업팀이 젊고 에너지 넘치게 보였어요. 저는 도윤길이고 오늘부터 함께 일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 소개를 했는데요. 모두 웃으며 인사에 응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본사에서 순조롭게 적응했지만 내 긍정적인 전망은 곧 한 남자에 의해 깨졌습니다. 다음 날 새 상사에게 대리기라는 부서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전날 소개 때 친절하게 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답이 없었습니다.
불쾌한 표정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조용히 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충격에 서 있는데 갑자기 거친 공격적인 언어에 직면했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당신은 고등학교 중퇴자이고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해외에 나갔나 뭐라나 너무 멍청하고 주목받지 못해서 그런가 봐 예전에 탈락자라고 얕잡아 본 적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말문이 막혀서 있을 줄은 몰랐다. 데릭은 계속했다. 너처럼 쓸모없는 드롭아웃을 지키는 건 내 불운일 뿐이라고. 그는 거만한 태도로 나를 살펴보더니 점심시간에 자기 책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동료들로부터 데릭이 고학력의 엘리트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서를 제대로 처리하게 해주세요. 아니, 톰슨 회장님이 여기에 배정하셨으니 계약서나 제가 여기서 쓸모없는 고등학교 자퇴자에게는 일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 좀 보여주세요. 아, 잠깐만. 으스대면서 데릭이 근처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했어요. 청소 직원이 이제부터 같이 청소하라고 하더군요. 저와 알바 모두 충격받았습니다. 문서 작업은 너무 무능한 자퇴자에게 비웃었습니다. 멍하니 알바 직원과 눈짓을 했습니다. 데릭은 빗자루와 천을 놓았습니다. 눈앞에서 희죽희죽 웃거나 서두르는가 아니면 탈락자가 내 안에 솟아오른 답답함을 정리할 줄도 모르는데 너무 빨리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돌아오자마자 주변 동료들이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다. 다음 데렉의 분노의 대상 감정을 억눌러 빗자루와 걸레를 집어들고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다. 알았어. 오늘은 다 된 것 같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휴게실에서 커피 준다고. 고마워 데릭.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녀가 청소 직원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도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톰슨이고 나이가 많고 데렉의 불합리한 요구로 우리가 결속하고 가까워진 공통된 곤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몇 가지 청소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어머니의 재택근무를 도와주면서 배운 몇 가지 바느질 요령을 그녀에게 공유했고 데렉의 오만한 행동은 더욱 악화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보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차를 끓이거나 신입사원의 전형적인 복사 작업과 같은 비천한 일에 나를 맡겼습니다. 문서 보여주기를 거부하고 몇 번이고 요청한 후에야 마지못해 내 쪽으로 던져 동료들이 동정하는 표정을 짓지만 화해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원한도 품지 않았다. 그들에 대해 그들은 나중에 사과하고 데렉의 관심을 끌지 않고 내가 일하기 더 쉽게 해줄 문서를 몰래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잠재적인 계약 후보 목록에서 문제가 있는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미납과 지불 실패로 유명한 해외 회사였습니다. 상품 배송 지점에 있을 때 위험한 사업으로 등록한 기억이 나네요. 이들 중 하나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제 성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데렉은 관리 AI를 구현할 수 있다면 정말 신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아웃소싱 관리 회사에 계속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렉은 눈에 띄게 흥분했지만 데렉과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좀 더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의심스러운 사업이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점에서 사용했던 주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건네주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내 문서를 두드렸습니다. 손으로 바닥에 흙뿌리며 뭐 하는 거야? 히읗 고등학교 중퇴자가 쓴 서류라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소리쳤지. 엉뚱한데 코대지 마. 비웃었지. 그 사람이랑 얘기해도 소용없을 게 분명해. 나 이 회사에 데렉 같은 사람이 흔할까 싶었는데 구내식당에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때쯤 에밀리가 와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데렉이 또 널 힘들게 했다고 불평했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제이는 그러지도 않았어. 내가 만든 매뉴얼을 보고 그냥 넘어뜨렸다고 대답했습니다. 매뉴얼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실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정말 정직해요. 도윤길. 당신의 근면함은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녀는 나를 안심시켰어요. 그녀의 미소는 내 기분을 고양시켰어요. 나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집에서 만든 쿠키를 주는 에밀리의 몸짓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는 용기를 얻었어요. 데릭한테 가서 상의하려고.
그 사람의 협상과 계약 스타일이 궁금해서 같이 가자고 했어. 애론 소년으로서만이라도 같이 가자고 했어. 내 신발 닦고 싶다고 조롱했지. 그래, 내가 할게 동의했지만 너 같은 사람은 그래야 한다는 걸 기억해. 그는 이 일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굴욕적이라고 뼈저리게 말했지만 나는 상대방이 오후 2시에 우리 사무실로 오기로 되어 있던 협상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릭이 아쉬웠던 희망을 안고 말한 것처럼 오후에 회의실 문을 열었는데 도착하니 완전 텅 비어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다. 아침에 회의가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책상으로 돌아오니 대릭이 보였다. 싱긋 웃으면서 회의가 오전 11시라고 했잖아. 내가 이게 뭐야? 지금 그 사람은 무슨 소리야? 오후 2시가 아니었어야 한다고 비난했어. 당황해서 물었더니 분명히 말했지. 11분 고등학교 자퇴생이 시간도 못 맞추는 게 정말 곤란하다고 갑자기 욕을 했어. 내가 대릭에 의해 설정됐단 걸 깨달았어. 대릭,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에밀리가 준 쿠키를 몰래 열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 무능한 대릭이 나를 위해 쿠키를 낚아채서 신발 밑으로 부수어 먼지로 만들었어. 어떻게 그게 에밀리의 쿠키라고 할 수 있었어. 그 청소부 H는 너처럼 엉덩이에 딱 맞는데 나도 이런 대우를 받을 운명이니까.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참을 수 있었지만 에밀리가 너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데렉은 내 단호한 말투에 잠시 비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빨리 날 무시하는 것에 분노해. 당신은 계속 나를 무능하다고 부르는데 당신이 나에 대해 정말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 능력을 보려고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는 너무 쉬울 것 같았습니다. 데렉이 제 앞에 두꺼운 문서가 있으면 이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독일어 좀 가르쳐 주세요. 중학교 중퇴자 선생님이 이해했습니다. 문서를 집어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거래에 사용된 계약서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계약서를 읽었고 이것이 회사를 망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데렉이 나에게서 계약서를 빼앗아 갔습니다. 물론 중학교 중퇴자도 독일어를 알파벳부터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비하하는 말투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이 계약에 동의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위험해. 나는 데릭에게 모든 절차를 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사장실로 달려갔다. 톰슨 사장은 나의 갑작스런 입장에 충격을 받았지만 돌아섰다. 그는 계약서를 읽고 내 설명을 들으면서 창백해졌고 그는 즉시 데렉 톰슨 사장을 불렀습니다. 방금 문제를 일으키려고 들이닥친 이 바보에게 사과드립니다. 도대체 톰슨 대통령이 다른 임원들을 모은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며 그들 가운데 나는 몇 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오늘 거래 계약서. 내 대릭의 목소리가 톰슨 대통령의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당신이 이 회사를 파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데릭, 보세요. 여기 배송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계약서에 쯧쯧. 르가 배송 날짜가 언급되지 않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톰슨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말을 읽다가 간략하게 계약서를 번역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지불 기한이 언급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언제 전달할 기한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스템 구축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돈을 이체하세요. 곧 배달될 것입니다. 데릭은 내 주장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나와 동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릭은 점점 더 필사적으로 논쟁을 시도했지만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아니,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돈을 빼앗고 사라질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회사 시스템을 내 눈으로 봤는데 그게 우리의 신뢰를 얻기 위한 샘플이라면 어쩌지 했는데 데릭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이 말을 엉키게 했고 계약은 단순한 구두 합의처럼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헛된 논쟁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그 안에 쓰여진 특정 조항이었습니다.
업데이트 비용 모든 결함은 필요에 따라 우리가 부담할 것입니다. 작고 읽기 어려운 독일어 활자체로 읽었습니다. 금액의 상한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두며 그러한 조건에 동의하면 잠재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계약서를 읽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즉각 드러났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대기업이 계약자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신뢰가 가장 중요한 미국과 달리 제가 배치된 해외 지역에서 최근에 메이저 플레이어가 나쁜 언론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회사와 거래한다는 것은 종종 우리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을 전달했기 때문에 데렉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빠르게 연속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계약을 수락했습니다. 대화할 때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문서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해외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점에서는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고 예방 계약으로 마일스톤 기반 또는 분할 지불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렉은 분명히 제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에 화가 나서 입술을 깨물고 떨고 있었지만 저는 그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톰슨 사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와 이야기합시다. 계약했지만 제스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엉망진창을 정리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데렉 및 다른 임원들과 함께 계약이 완료된 거래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데렉뿐만 아니라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줄을 서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독일의 열띤 토론 속에서 상대방이 계속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경영진과의 협상은 달랐습니다. 데릭은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이러한 조건에 동의할 수 없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불 조건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데렉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만 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약간의 투덜거림 끝에 막대한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취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계약서 귀사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수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입니다. 내 확고한 입장을 제고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국인들을 경멸하는 말을 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상황이 되어서 안도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었던 해외 기업과의 거래는 사무실 어디든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톰슨 사장은 나에게 감사하고 데릭을 질책했습니다. 악의적인 것은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다른 직원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존재하는 걸까요? 데릭이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며 비난했지만 그런 얘기가 싫은 톰슨 사장은 이유를 가리지 않고 그를 더욱 혼냈다. 책임은 데릭에게 맡겨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않아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중요한 업무를 맡으면서 톰슨 사장은 내가 왜 이 회사에 기여했는지 화를 내는 데릭을 효과적으로 무시했다. 방해한 것은 그의 잘못이다. 나와 톰슨 사장은 그의 터무니없는 추론에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처음에 JN을 고용한 이유를 이해하는가? 해외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중퇴자 맞죠? 그런 사람에게 일을 줬으니 방해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때 톰슨 사장이 데릭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이미 데릭은 충분히 해외로 눈을 돌린 인재죠. 조는 10년쯤 뒤에 학벌로만 판단하는 건 거짓말이고 회사에 입사시키려는 고졸 자퇴자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질책을 당해도 유능할 수 있겠는가. 데릭은 여전히 거짓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짜증나네요. 고등학교 중퇴자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해외 지사에서 10년 동안 외국 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번에 본사에서도 외국 기업과의 거래를 고려 중이어서 동행을 요청받았습니다. 데렉 믿을 수 없는 일을 본 듯이 나를 바라보며 떨고 말을 더듬는다. 이런 중퇴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문제라고 부정한다. 중퇴자는 그냥 바닥에 깔려야 한다.
데릭 자신도 자신의 스타일이 흐트러진 머리를 헝클어뜨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처음부터 결과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지 않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데렉에게 침착하게 접근하여 균등하게 말했습니다. 데렉, 당신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내 말에 이 사건 데릭은 움찔했다가 눈썹이 굳어 화남 닥쳐 넌 무능한 바보에 불과해.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이 회사에 피해를 입힐 뻔한 건 바로 너야. 데릭은 사장 입술을 깨물었다. 톰슨은 데렉에게 직접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월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도 직업적 매너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데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 늦은 것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반박했습니다. 나는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과의 메일 서신을 보여줍니다. 진짜 문제는 데렉이 내가 결석하게 된 회의 시간에 대해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들었던 시간은 14시라고 들었는데 실제 시간은 11시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이메일 대화를 볼 수 있다면 마지못해 데렉이 이메일을 보여주었음이 즉시 분명해질 것입니다. 톰슨 대통령의 스턴 명령 이후 데렉과 고객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회의 시간이 11시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데렉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도윤길에게 11시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렉의 필사적인 변명이 귀에 거슬리더군요. 나는 그의 터무니없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렉이 도윤길에게 아무 일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능할 때마다 그에게 청소와 차 서빙을 하게 한 다음 마치 부상에 모욕을 더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은 청소부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청소부인데 훈장을 받으려고 하는 단순한 청소부. 에밀리는 평소 작업복과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리 모두 괜찮습니다. 아빠. 놀랍게도 에밀리는 톰슨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소수의 간부들에게만 알려졌고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은 비밀로 유지됨. 에밀리는 저와 데릭 사이의 적개심을 목격하고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은밀하게 불공평합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넌 내 쿠키까지 짓밟았어. 에밀리를 그저 청소부라고 폄하했던 데릭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창백해졌어. 인간의 얼굴에 있는 채찍질이 존을 얼마나 변하게 하는지 거의 감동받았어. 힘든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려고 시도한 적 없음.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 당신이 리더십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서장이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톰슨 대통령의 결정적인 발언에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데릭 자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완전히 낙담하여 외국 기업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영업부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때 데렉에게 억압을 받았던 이전 동료들은 이제 더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지만 데렉은 해고되지 않았지만 결국 내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졌지만 그의 불만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불평을 중얼거리고 일이 뒤처져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데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웹서핑을 할 시간이 있다면 당신은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독일어 학습 프로그램과 사업을 소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본사의 실용적인 독일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사에서 의사소통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기업과의 협상에 참석하기 시작했지만 정통한 외국 사업가들을 상대할 때마다 우리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덜 단호하게 내 팀과 협상 팁을 공유했고 그들의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어 성공적인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데렉이 폐기했던 내 매뉴얼은 이제 에밀리의 추천사장인 톰슨이 이를 제거하고 승인한 후 신입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비즈니스 성과가 향상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할 뻔했던 외국계 회사가 이제는 고립되어 다른 기업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노출되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은 이 일에 큰 만족을 느꼈지만 대릭 혼자였습니다. 공부를 거부하고 내가 아무리 충고해도 퉁명스럽게 굴었다. 왜 그런 말을 나한테 들어야 하냐? 계속 부정적인 아우라를 흘렸다.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태도로 인해 그에게 하찮은 일을 맡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데렉은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양할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날들은 결국 끝났습니다. 그는 나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경력 사다리를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벅차서 참지 못했다. 그만뒀다. 고졸 자퇴 축하하는 회사엔 안 남겠다. 사직서를 내 앞에서 쾅쾅 치며 소리쳤다. 나는 말리지 않고 나중에 사표를 받아들였다고 들었다. 데렉이 우리 경쟁 회사에 합류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높은 교육, 자격도 그의 부족한 독일어 기술과 인터뷰 중 오만한 태도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그가 겸손하고 배우고 싶어 했다는 그의 악명을 반영한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의 고등교육은 큰 자산이었을 텐데 그의 재취업 전망은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에밀리와 나는 톰슨 사장의 승인을 받아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회사에 입사했고 사장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서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오만함도 없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에밀리와 가족